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산업인공지능연구실 석사과정생 배소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Making Your First Choice to Address Cold Start Problem in Medical Active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기계학습은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 사람 또는 기계가 라벨을 부여하면 이를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사람의 노력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인 액티브 러닝은 라벨을 할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즉 정보량이 풍부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라벨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 액티브 러닝의 학습 과정은 초기 라벨링된 일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라벨되지 않은 다수의 데이터로부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라벨링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용해 다시 모델을 학습하고 다시 라벨을 요구하는 이런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 모델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라벨링된 일부 데이터가 초기 상태에서 모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지 못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고 라벨이 필요하지 않고 또 수도 라벨을 통해 라벨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컨트리스티브 러닝의 피처로 티피컬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새로운 쿼리 전략인 하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초기 쿼리 데이터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콜드 스타트 문제뿐만 아니라 액티브 러닝 과정에서 불필요한 라벨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학습 속도도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티브 러닝 쿼리 전략이 랜덤 샘플링의 초기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을 위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콜드 스타트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원인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앞에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액티브 러닝에서 초기 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랜덤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이고 이 랜덤으로 샘플링된 데이터는 독립적이고 전체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하게 샘플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랜덤으로 샘플링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다른 액티브 러닝 쿼리 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이어스드 쿼리와 아웃라이어 쿼리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나 이상치가 초기 쿼리 데이터로 선택될 경우 모델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쿼리 방법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기에 앞서서 쿼리 스트래티지란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 모델에게 가장 유용한 데이터, 불확실성이 높거나 다양성을 고려한 그런 유용한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랜덤의 경우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이고, 컨시스턴시의 경우 신뢰도가 가장 낮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VAAL의 경우는 VA1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마진의 경우는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간의 예측 확률의 차이가 작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며, 엔트로피의 경우도 예측 분포의 엔트로피 값이 높은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코어셋의 경우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데이터셋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위에 네 가지 쿼리 방법들과는 좀 다르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쿼리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BALD의 경우는 모델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일치를 최대화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쿼리 전략의 문제점으로 말했던 바이어스드 쿼리와 아웃라이어 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논문에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쿼리 전략들은 특정 클래스에 치우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클래스 분포가 매우 불균형하게 샘플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가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보다 더 빈번하게 선택되게 되고, 실제 데이터에서 불균형이 심한 경우, 의료 데이터나 산업 제조 데이터 같은 데이터의 경우는 이런 편향된 쿼리의 문제가 더 심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블의 다양성을 위해 K-민즈 클러스터링에 의해 생성된 수도 라벨을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였던 아웃라이어 쿼리의 경우 기존 쿼리 전략들은 초기 라벨 데이터를 이용한 프리딕션이나 피처 생성을 위해 훈련된 클래시파이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액티브 러닝 시작 지점에서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도 없고 훈련을 위해 라벨링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에서는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도입해서 이상치가 아닌 전형적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쿼리 전략인 하코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피처를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피처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여 라벨의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이니셜 풀을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로는 데이터셋 맵으로부터 하드 투 컨트래스트한 특성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피처를 추출하고 이 피처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로는 모코 버전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코 버전 2는 모코의 향상된 버전인데 모코는 라벨 없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컨트래스티브 러닝 기법 중에 하나로 큰 크기의 동적 딕셔너리와 모멘텀 업데이트를 활용해서 포지티브 페어와 충분한 양의 네거티브 페어로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의 구조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 모코에 MLP 기반의 프로젝션 헤드를 추가하고 인코더에 들어가는 샘플들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구성도 최적화하고 코사인 러닝 레이트의 스케줄을 추가한 모코 버전 2를 이용해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모코와 모코 버전 2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에 있는 논문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피처를 활용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양한 클래스의 데이터, 또 각 클래스에 유사한 수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제 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쿼리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적인 쿼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필요로 하는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란 지상 실측 정보로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또는 실제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도 라벨 코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K-민즈 클러스터링에 의해 생성된 수도 라벨을 활용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피처를 추출하고 K-민즈 그 피처로 K-민즈 클러스터로 구축된 클러스터를 구성함으로써 레이블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각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수의 데이터로 초기 쿼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아웃라이어 쿼리를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셋 맵을 활용한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셋 맵이란 데이터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모델 확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정의되는 신뢰도와 변동성 이 두 가지 특정값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선 데이터셋 맵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K개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각 클러스터에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셋 맵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티피컬 데이터로 정의를 하였는데 이 티피컬 데이터는 클러스터 내 다른 포인트들과 비교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즉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티피컬 데이터를 찾기 위해 기존 데이터 맵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수도 라벨로 대체해서 데이터 맵을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한 데이터 맵이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수도 레이블로 수정하여 구성한 데이터 맵이 C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확인해 봤을 때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증강된 이미지의 양의 쌍의 확률을 구하고, 이 확률의 평균, 그리고 또 이 확률의 평균을 구해서 미니 배치 내 이미지 X에 대한 예측 확률을 구하게 되고, 이 예측 확률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신뢰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 신뢰도는 데이터셋 맵의 Y축에 해당하게 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 맵을 그리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 맵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하드 투 컨테스트한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 즉 모델이 데이터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어렵고 여러 데이터 세트에 걸쳐 공유되는 티피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하드 투 컨테스트 데이터로 정의해서 이제 쿼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데이터 맵을 보면 학습이 어려운 데이터인 하드 투 런은 일반적인 패턴을 띠고 있고, 학습이 쉬운 데이터인 이지 투 런을 의미하는 데이터는 분포에서 벗어난 이상치와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수도 라벨로 변경을 했을 때의 데이터 맵에서도 대조하기 어려운 데이터인 하드 투 컨트래스트는 하단 영역에, 대조하기 쉬운 데이터는 상단 영역에 분포하고, 각각 이제 일반적인 패턴과 이상치의 패턴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셋 맵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B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하다는 것과 C는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각 클러스터에서 하드 투 컨트래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동일한 개수로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쿼리하는 것을 이제 하콘이라고 합니다. 이 하콘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하게 되고,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데이터셋 맵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고,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수출된 피처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구성해서 초기 쿼리 풀을 만들고, 이제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또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샘플 셀렉션 과정을 거쳐 이 전체적인 액티브 러닝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 하콘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셋으로는 HAM 10,000 데이터셋과 사이파 10 롱테일 데이터셋, 그리고 메디컬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쿼리 전략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총 7개의 쿼리 전략들을 비교하여 실험하였고, 컨트래스티브 러닝 모델로는 모코 버전 2, 에폭은 200으로 설정해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더 추가적인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세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대부분 쿼리 전략이 특정 클래스에 편향된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저예산인 상황에서 그런 성능 저하가 더 극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액티브 러닝 쿼리 전략에 레이블 다양성만 적용을 해도 성능이 크게 향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런 다이버시티를 적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띠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서 기존 쿼리 전략의 라벨의 다양성이 랜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코어셋의 경우는 라벨의 다양성을 고려한 샘플링 방법이기 때문에 성능은 유사하거나 더 잘 작동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입니다. 랜덤 샘플링은 다른 쿼리 전략들과 비교해서도 강력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해서 이 랜덤 샘플링의 방법을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easy to run의 경우는 organ A amnist, blood amnist에서 hard to run의 경우는 Cypher10 롱테일 데이터셋에서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에 있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 투 컨트래스티브 방법으로 샘플링된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수도 라벨을 기반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셋에서 저예산 시나리오에서 1.8%, 2.6%, 5.2%의 더 높은 랜덤인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고 사이파10 롱테일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니셜 쿼리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 투 컨테스트로 선택된 쿼리 방법으로 액티브 러닝이 진행된 결과가 organ A amnist에서 랜덤이나 이전 액티브 러닝 쿼리 방법에 의해 선택된 초기 쿼리 방법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 사이클에서 20개의 라벨된 이미지들만 가지고 성능을 평가했을 때와 마지막 사이클인 50개의 라벨드 이미지의 성능이 강한 상관관계를 띠는 것도 관찰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초기 쿼리는 액티브 러닝의 높은 성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액티브 러닝에서 발생하는 콜드 스타트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인 하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벨의 다양성과 하드 투 컨트래스티브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콜드 스타트를 해결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임을 발견하였고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새로운 쿼리 전략인 하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쿼리 방법뿐만 아니라 랜덤 샘플링의 성능을 크게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초기 쿼리가 후속 성능의 효과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이미지 분류 및 더 많은 의료 영상 어플리케이션에서 능동학습을 위한 초기 쿼리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용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